원일이TV 92번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초선이지만 스타급 의원입니다. 같은 여성 판사 출신이고 4선의 나경원을 이겼으니까 스타 대접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팩트 하나. 이수진이 민주당 공천받은 건 블랙리스트 판사라는 스토리텔링 덕분이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선거라는 게 이미지와 상징성 싸움이니까요. 과거에 홍준표 하면 모래시계 검사, 임종석, 임수경, 평양 방문, 남북 평화 이런 상징성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 나쁜 거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스토리텔링 자체가 의심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초친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좀 맛이 밋밋할 때 강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과장이나 포장을 하는 경우, 그렇다고 근본적인 팩트를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기자들은 초친다 이럽니다. 과대 포장 이런 뜻이에요. 정치판에선 어느 정도 애교로 넘어갑니다. 이수진 의원이 선거 내내 그 경우였어요. 진짜 블랙리스트 판사 맞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선거 결과니까 나경원 잡고 배지를 달았는데 더 이상 논란거리 안 됩니다. 이젠 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 판사, 탄압받고 소신을 펼쳤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이제 된 겁니다. 그 이미지 그대로 4년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화를 자초했습니다. 21대 국회 열자마자 법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 말이지? 갑자기 웬 법관 탄핵? 헌정사상 단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게 법관 탄핵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생뚱맞은데 이런 반응이 나왔죠. 근데 법관 탄핵 그 내용 그 자체보다 그 주장이 나온 과정이 더 문제가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 과정에서 김연학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이에요. 기업으로 치면은 인사 담당 임원입니다.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죠. 여기를 거쳐야 법관으로서는 출세를 하는 건데 인사총괄심의관 자리는 대법원장 바로 밑에서 의중을 살펴서 법관들 그 인사를 실행하는 자리니까 얼마나 요직이겠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출연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냐? 이게 재판의 쟁점입니다. 재판부가 물었어요. 그 김연학 부장판사한테. 이수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론을 하면서 이수진을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냈던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던 게 이유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에 가입했다고 인사 불이익 준 게 맞냐? 이걸 물은 겁니다. 김연학 부장판사 법정 증언은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이수진 판사 형정표에 따른 인사였습니다. 이수진 판사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쳤다.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등 인권법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수진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가입해서 내가 인사 불이익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근무평천표를 보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은 긍정적 요소였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공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공판 이후인데 이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법정 진술을 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5년을 근무하면서 폐쇄적인 인사를 도맡은 핵심 인사였다.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한마디를 더 했네요. 내 판사 동기 160명 가운데 30명이 대법원 발령을 받았다. 대법원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나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60명 가운데 상위 30등이 대법원을 가는 거고 거기에 낀 나를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 1호가 김연학 부장판사다. 모욕을 당했으니 법관을 탄핵한다? 이수진 의원은 법관 탄핵의 요건을 알고나 하는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헌법 65조입니다.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법관 탄핵됩니다. 민주당이 177석이니까 못할 건 없죠. 이수진 의원은 그걸 말한 것 같은데 핵심은 탄핵의 사유입니다.
내세운 명분대로 사법농단 주역이니까 탄핵을 하자? 그럼 지목당한 김연학 부장판사, 사법농단 판사는 맞나? 이 질문을 먼저 해야죠. 김연학 부장판사, 국제인권법 파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계 조사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결과는 불문 처분이에요. 사실상 무혐의 처분 수준입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한 사례가 헌정사상 없기도 하거니와 김연학 부장판사는 소위 사법농단 법관이 아닌 겁니다. 그럼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을 하겠다?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수진 의원 표현대로 날 모욕했으니까 국회에서 이게 판사 출신 맞냐는 소리가 나왔고 사법부에서는 같은 판사 출신인 게 부끄럽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팩트체크가 시작이 됐어요. 이수진이 양승태 블랙리스트 판사가 맞기는 맞아? 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수진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습니다. 인사 담당이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그걸 증언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이름이 없었어?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거 사실 아닌가? 부장판사는 그것도 아니라고 증언을 했어요. 오히려 상고법원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던 당시 서기호 판사를 설득한 것도 이수진 판사였다. 그럼 이수진 판사는 이 두 가지 팩트 자체를 둘 다 어떻게 대응했느냐?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 없다. 서기호 판사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탄압받은 판사는 맞다. 이 주장만 반복을 한 거예요. 혹시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를 했던 다른 진짜 블랙리스트 판사들처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반대 의사를 이수진이 표명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죠. 재판부가 물었어요. 그거를 김연학 부장판사한테. 제가 아는 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법농단에 저항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양승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상고법원에 반대한다 그렇게 말하거나 입장 표명을 한 적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법조계에서 별 비유가 다 나오고 있어요. 양홍석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아무도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서 혼자 독립만세를 불렀으니까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꼴이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국회의원이 된 이수진 판사는 어쩔 수 없이 토착 외국에게 협력했다는 건데 무슨 조화로 이런 분이 졸지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참 재미있는 세상이다. 이랬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빠질 리가 없죠.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게을러서 낙제를 한 것뿐인데 이걸 내가 집에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운동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라고 주장해온 셈이다.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서 잡겠다는 것인가? 이수진 의원이 추진한다는 법관 탄핵을 이렇게 규정을 했더군요. 이후에 이수진 의원하고 진중권 교수의 SNS 설전은 점입가경입니다. 이수진 이랬습니다. 진중권 당신이 더 무섭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면서 동작을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기가 막힌다. 이랬습니다. 진중권은 정체를 까발렸다고 탄핵을 추진해 그게 국회의원의 권한이면 재판받는 태도 불량한 최강욱 의원도 국회에서 드러내야겠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난데없는 법관 탄핵 논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김연학 부장판사, 이수진 의원과 어떤 악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 1순위 후보 맞습니다. 됐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처음이에요. 삼권 분립이 어떻고 전례가 어떻고 야당이 반발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굳이 당론도 필요 없어요. 3분의 1 발의, 국회의원 100명 모으는 거 이제 일도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전 이수진 의원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사법농단 판사다? 사법농단 했으면 탄핵할 수도 있죠. 대통령도 탄핵한 마당에 뭐 법관 탄핵이 뭐 대수겠습니까? 문제는 김연학 부장판사라는 분 사법농단 명단에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아래서만 인사 담당한 것도 아니에요. 절반은 이용훈 대법관 시절입니다. 제가 봤더니. 이수진 의원은 그 팩트도 틀렸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했더군요. 양승태 사법부 5년에서 그냥 사법부 5년으로. 이수진 의원이 밝힌 사유를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타당한 사유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 동기 판사 160명 중에 30등 안에 든 나를 능력 부족이라고 모욕을 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법관 탄핵 사유로 내세우기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판사 맞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법관 탄핵이 국회의원의 사적 복수 수단이냐, 이런 자의적 기준으로 여당이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도 국회의원 탄핵을 자의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사실 요즘 최강욱, 황운하 재판받는 의원들 태도를 보면 사법부 알기를 동네 모험만도 못하게 행동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라 망할 일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른바 선거용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자들 은어로 초를 쳐도 적당히 쳤으면 선거도 이겼겠다. 적당히 넘어갔을 텐데 이수진 의원은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예요. 본인이 법관 탄핵을 들고 나옴으로써 사후 검증을 자초한 겁니다. 블랙리스트 판사 맞아? 명단에 없던데? 탄압받았던 거 아니야? 아니던데? 그럼 공천은 어떻게 받은 거야? 만든 거지, 스토리텔링. 본인도 그 부인을 못하고 있잖아. 처음 봐 선거판에서 뭐가 중요해? 이겼다는 게 중요하지. 결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생은 코미디고 정치는 쇼다. 이게 다 웃자고 하는 소린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고 이런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읍픈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